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이 등장을 했어요. 예. 저희가 어제 처음에는 윤석열 추정 남성이다. 맨 처음에 일보를 날리고 여러 관계자들 또 이 경호 체계를 아는 사람들 인터뷰 많이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어제 보니까 채널 A 등의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확인해서 윤석열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확인까지 했더라고요. 자, 걸음걸이가 딱 맞아요. 걸음걸이가. 예, 딱 보고 아셨어요, 의원님?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예. 이러고 걷는 게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좀 그렇고. 자,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지금 네. 관저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요새야 진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여기저기 돌리면서 보다가 도피설 얘기를 봤을 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정말 예. 도피설이 확 떴어요. 예. 안규백 의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도피설을 보고 이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2차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제 집행을 언젠가는 하러 올 텐데 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와 봤겠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준비 잘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둘러보면서 야 여기 철조망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한번 둘러봤겠죠. 진두지휘를 예. 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손이 움직이잖아요. 예. 뭐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저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겠죠. 예. 여기 좀 너무 횡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야 있고. 더 막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쪽 만약에 경찰이 들어오는 그쪽 예. 그러니까 1차, 2차 저지선 그쪽을 좀 바라보고 뭐라고 네, 하고 예. 또 이 차 또 가리키면서 진짜 그렇네요. 차 쪽 버스 있는 쪽 가리키면서 또 뭐라고 하고 더 막아 그러면서 뭐. 그걸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도피설이 퍼지고 관저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된다 그러면 경호처의 또 어떤 이 생각도 여기 없는데 우리가 왜 여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예. 그 이른바 윤석열 그 수호 집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없대. 그럼 우리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딴 데로 있겠네요.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거기 계속 나와 있는 태극기, 성조기 등 그분들이 물밥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 종이컵에 이 밥해서 물 이렇게 말아서 주는 물밥 이런 메뉴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몸에 안 좋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밥을 이게 물에 말아 먹으면 물밥이 이제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참 이게 언제까지 이걸 좀 봐야 될지 피곤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예. 해가 바뀌었는데 이게 새해 전망이 다들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KDI 같은 연구기관에서 네. 내놓는 2025년 경제 전망을 음. 포함해서 네. 개인적으로도 불안한데 이거 장사 이러다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그냥 다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불확실하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뭐가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움직이면 하루에 10원씩 움직여요. 올라갈 때도 10원, 내려갈 때도 10원 머리가 완전히 출렁출렁이야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해를 안 넘겼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예. 1차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바로 그날 바로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체포영장도 너무 늦게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았다. 네. 그 서둘렀어야지. 그러니까요. 소환을 왜 이렇게 띄엄띄엄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일반 국민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전문가이신 우리 의원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 그게 안전 내지는 그 혼잡할까봐 네, 평일을 네, 네. 피해서 휴일날 소환한다는데 보니까 공수처가 1년에 5건 처리했다면서요. 사건 1년에 5건이면 거의 네. 두세 달에 한 건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바쁠 일도 없어. 바쁠 일도 없죠. 예, 바쁠 일도 없죠. 평일에도 뭐 네. 몇 사람이나 소환하겠어요. 다른 사건으로. 평소에도 소환이나 뭐 이게 내방객이 거의 없단 얘긴데. 그리고 1년에 예산 200억 써갖고 5건 처리하면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40억씩 썼단 얘긴데. 네. 40억이면 없던 사건도 만들겠어요. 40억이면 저 사기 사건도 40억이면 고액 사건인데 네. 사건 처리하는데 건당 40억씩 예. 들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컸고 1차 집행할 때 5시간 반 만에 내려온 이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원님은 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어떻게든 예. 뚫고 가야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던가 그날 가지 말던가 갔으면은 끝까지 버티든 들어눕든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받고 예. 바로 갔어야지. 31일에 예, 31일에 바로 갔어야 되는데 뜸을 들이고 한참 뭐 언제 하냐 그리고 모일 대로 모이고 준비할 대로 준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들어가 갖고는 그 앞까지 가 갖고는 200m 앞에 왜 돌아와? 아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1인당 출동한 사람들 1인당 먹을 수 있게 한 4줄씩 먹을 수 있게 김밥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4줄씩 싸가서 가면 나중에 쉬지 않나요? 김밥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 그리고 들더라고요. 그 요새 겨울에 날이 추워서 예. 그 딱딱하게 그럴 수도 되면은 있겠네요. 먹기 힘든데 그리고 4줄을 싸갔으면 1인당 4줄. 몇 줄이나 먹었을까요 그날? 안 먹었다는 안 것 같아요. 먹었을 예, 것 그냥 같아요. 도로 가져왔대요. 생수나 뭐 이런 거 뭐. 먹을 그러니까 거. 참. 아니 4줄이면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사실은 보통 한 줄이면 한 끼가 되잖아요. 네.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2줄도 먹겠지. 예, 예. 예. 그러면 그날 밤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양인데 아유. 그리고 이게 판단력이 확실히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이라 아니, 그날 근데 경찰 의견이 맞았어. 경찰 의견 그때 맞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을 현행범으로 음.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야 돼요. 아. 하면서 무너뜨렸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경호처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지적했지만 경호관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너무나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네. 잘못되면은 네. 자신의 연금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이 정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급 이 지부가 무너졌다 그러면 네. 그냥 끌려 나오는 상황이 됐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죠. 200명이라고 해도 경호처 직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또 자기 가족과 생계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란 수계 지켜야 돼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내란 수계를 무슨 업무에 보람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 뭐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하겠지. 뭐 내가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아니면 내가 요 다음에는 처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 이게 인사 문제. 또 네. 이게 경호처 그쪽은 계급 정년이 다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계급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그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인사 문제가 좀 제일 크게 작용하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예. 시간적인 여유를 너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벌써 비상계엄 선포한 지가 네. 몇 주예요? 5주 지났나?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났으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해가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저렇게 버티니까 여러 가지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겁니까? 어떤 식이에요? 윤석열 복귀한다. 아. 탄핵 안 될 거다. 아하. 그야말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신교육, 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버전이 한남동 관저에 있거든. 구속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네. 저러다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느 한 방향으로 배팅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하는 공직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 어딨어? 내란인데. 그렇죠. 내란 수계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쪽의 얘기를 그냥 또 윤석열 지지자들 얘기를 그냥 절반 보도하고 네. 또 비상행동이나 이런 윤석열 체포를 외친 사람 또 절반 보도하고 마치 기계적 중립을 마치듯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윤석열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그 양상이 네.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음. 나머지 정상적인 국민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네. 마치 보수와 진보의 대결처럼 아. 이렇게 변질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프레임을 또 그렇게 짜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보수라고 하면 이른바 이 상황에서 더 분노해야죠. 보수라는 기본적으로 네.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 보수의 기본 자세인데 예. 기존 질서의 핵심은 헌법 가치인데 그걸 깨버렸는데 그렇네. 어허. 보수라면 더 열심히 더 분노해야지. 더 열이 받아서 예. 이게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거는. 제가 딱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내란 사태 이후부터 이게 전투력이 이만큼 더 올라오셨어요. 예. 그런데 마치 야 보수면 윤석열 편 들어야 되는 거야. 너 왜 진보에 부하 그런 내동해? 식의. 근데 이게 문제는 예.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무려 그렇죠.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예. 일부 먹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가 왜 민주당 편 들어 너 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한 상황이고 이걸 진짜 정리하고 싹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체포밖에 없는데 일단 잡아놔야죠. 일단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요새화가 돼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버스도 여러 대 지금 갖다 놓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조문이나 이런 데는 철조망도 철조망이지만 쇠사슬로 묶어놨더라고요. 계속 요새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뚫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아니 맘 먹고 뚫으면 맘먹고 뚫으면 뚫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네네.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 내지는 유혈 사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워낙 우발적인 워낙 상황. 무력들이 센 집단이기 때문에 뭐 경찰 특공대도 그렇지만 네. 경호처도 만만치 않죠. 사실은 외곽 경비 병력이나 경력은 동원 안 되겠지. 그거는 예, 이제 지금 수방사, 국방부도 그렇고 예, 예. 뭐다 오 이제 경비단에서도 안 한다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니까 예. 사실은 경호처만 해도 뭐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장갑차를 비롯해서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개인 화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네. 말이 그렇지 개인 화기만 해도 센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총격전이 언제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분명히 높진 않더라도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는 제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 한남동 관저에 패닝룸 같은 거를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맞아, 저는 말씀하셨죠. 패닝룸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딴 데서는 벙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벙커. 뭐 패닝룸이 지하에 있는 패닝룸이면 그게 벙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패닝룸이라는 건 이제 외부 침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공간, 네, 네. 이른바 안전 공간, 뭐 그거를 그 영어로는 패닝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이제 지하에 파놨으면 그게 벙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벙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엔 저거 뚫고 최종적으로 뚫고 들어가도 예. 그 안에 있는 벙커 내지는 패닝룸에 들어가서 또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관저까지 진입해서 실내 들어가서도 네. 패닝룸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차를 타고 합참 의장 공간에 가서,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뭐 지하나 이런 데는 벙커, 그러니까 패닝룸 같이 벙커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관저에 어떤 또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관저 제가 보기엔. 내부에 아예. 자 지금 검정색 승용차와 SUV가 좀 밖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관저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나오면 비켜줍니다. 버스가 나오고 차가 빠지고 또 다시 또 버스로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관문인데 1차 관문 넘어서 2차, 3차, 4차까지 뚫고 실내 가더라도 지하에 패닝룸이 있을 수 있다. 와 이거는 이렇게까지 버틸까요, 근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네. 정상이 아니니까. 상상을 뛰어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예. 내란죄를 저질러 갖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틴다는 게
정상인가요? 어쨌든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찰 내부나 안팎에서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헬기를 동원해서 경찰 특공대가 밧줄 네. 타고 쭉 내려와서 바로 진입해서 진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형사들 네. 각 일선에 있는 형사들을 좀 모집을 해서 다 모아가지고 수백 명의 형사 기동대를 포함한 특수단이 한 번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방안이 좀 현실성이 있고 좀 가능할까요? 두 개를 다 써야 다 돼요. 써야죠. 어. 그러니까 특공대. 1차, 2차, 3차는 네. 들어가면서 아하. 들어간과 동시에 공중에서 내려오면 내려오고 되잖아요. 네. 입체적인 작전 네. 필요하다. 아니면 저 공간 초원이 사실은 지금 저 한남동 네. 공간은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음. 원래는 저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쓰던 그렇습니다. 장소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모여 있잖아요. 저기가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네. 대법원장 공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 공간도 있고 맞습니다. 공간들이 모여 있는 한미연합사 예. 인데 부사령관 공간도 있고. 글쎄 뭐 다른 공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른 공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들, 확실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 사실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12.12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가 됐던 총격전이 벌어졌던 또 이 공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